안녕하세요. 친절한 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의 치료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환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많이 피곤하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여성분들 중에서 많이 피곤하면 검사하는 항목을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갑상선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환자분도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검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TSH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를 보고 이게 자가 면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능 저하인지 아닌지. 저도 제일 정말 높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정상 범위의 환자분들이 한 1점 몇 정도, 2도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32.27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갑상선에서 아예 분비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엄청나게 많은 TSH를 분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만드니? 왜 안 만드니? 계속 만들라고 혈중이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뇌하수체라는 호르몬 기관은요, 이런 자극 호르몬들을 우리 몸 전신에 아주 여러 호르몬들을 만들어서 분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TSH 만드느라고 그 자극 호르몬 분비시키느라고 굉장히 바빴겠죠. 그러면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도 분명히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갱년기를 겪을 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없어지면은 여기서 에스트로겐 자극 호르몬이 막 나오거든요, 뇌에서. 그러면서 주변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갱년기 증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갑상선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된다는 건 뇌하수체가 과부하가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32.27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러면서 T4, 프리T4라고 하는 갑상선 실제 호르몬 수치도 굉장히 낮게 0.42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를 처음에 제가 굉장히 오래전 2013년도에 만났는데 저도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정말 자가 면역 치료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던 환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시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치가 그 다음에 다음 검사 때 몇이 나왔냐면 5.28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 수치도 사실 정상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제가 제 차트를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써 있죠. 이게 한 달 정도 기간인데 한 8개월, 9개월, 10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이 환자분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그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먹는 이 신지로이드 호르몬을 이 제제를 끊게 된 거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었어요. 한 3, 4개월 정도 됐을 때 반할로 줄이셨고요. 그 다음에는 안 드셔도 되겠다. 병원에서 완치 판결을 받았고, 그렇지만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재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지금 2013년도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갑상선 호르몬을 드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느냐? 제가 면역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항체를 만드는 기전을 억제시켜야 되고, 그리고 트래그스를 조절해야 되고, 손상된 부위에서의 그 세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오메가3를 드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서 한 7개월, 8개월 정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메가3와 면역 유산균 정도, 그리고 또 갱년기를 겪으셨고 폐경이 좀 일찍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미네랄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인 영양소를 구성해서 이렇게 매일 드시는 건 아니시고 한 두세 달 열심히 드시고 또 한 달 쉬었다가 또 드시고 하시지만 지금까지도 갑상선 질환을 발병되지 않는 걸로 생활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진료 소견서를 이렇게 보면은 딱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항체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항체 검사를 하게 되면은 검사에 수치가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많으면 내 몸에 항체가 많은 거고요. 항체가 적으면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항체 숫자가 많으면 아, 이분은 좀 이 항체 개수를 다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지겠구나, 짧게 가겠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간혹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경험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라는 건 매일매일 똑같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운동을 한다거나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체육대회 간다거나 그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쉬는 날은 좀 덜 분비돼도 되는데, 약물로 조절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항상 똑같은 양의 갑상선 호르몬을 드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양이 남고 어느 날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비유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나서 물이 잘 안 나오면 당장 수도를 고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오늘 당장 먹을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수를 사다가 먹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수도꼭지처럼 열어서 우리가 편하게 써야 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호르몬을 집어 넣어주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평생 생수를 받아서 쓴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내가 오늘 10병을 받아야 되고 한 달 동안 300병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10병을 반드시 오늘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서 내일 먹거나 내일 더 쓰거나 그렇게 비축할 수가 없어요, 약물이라는 건. 그래서 오늘 양은 내가 8병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0병을 먹어서 2병이 남는 거고 오버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은 내가 활동량이 많아서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날도 똑같이 생수 10병만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내 몸의 항상성이 깨지기 때문에 어느 날은 부족해서 기능 저하증, 약을 먹는데도 저하증 환자의 증상이 나타나고, 어느 날은 항진증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럽고 이렇게 기운이 빠지면서 이런 항진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 스스로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절대 수도를 포기하지 않고 생수를 선택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급할 때는 우리가 생수를 먹어야 되지만 차근차근 이 수도가 왜 고장났는지를 알아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수도를 고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양만큼을, 오늘 필요한 양만큼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생활 리듬을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을 텐데, 삶의 질이 조금 안 좋은 케이스가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면역을 개선시켜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